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주말 지나면 완전히 다 나을 것 같고요. 예, 내일 또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내일 이제 1시에 저희 강연회 있죠. 그 금융투자교육원 있습니다. 여의도에 금융투자교육원 거기 아마 6층으로 알고 있는데 1시부터 3시까지는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문서진 전문가가 하고요. 저는 이제 3시부터 하게 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신청자는 이미 다 마감은 끝났는데 뭐 오셔도 됩니다. 뭐 현장에서도 접수하시면 되니까. 자, 그렇고요. 이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진행해서 미국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말을 믿어야 되냐, 기업들 말을 믿을까 요 내용하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지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전혀 이상이 없고.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그러니까 결국 최종 기각돼서 한수원 원전 계약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할로자임 오늘 좀 알테오젠 또 이슈돼 있었는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경쟁사인데 머크의 또 독점 그러니까 그 특허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에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또 내용도 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정부와 통상 협의 시작했죠. 중국 외교부가 미중 분쟁에 대한 답변도 했고 또 배당 성향 어제 그 민주당에서 배당 분리과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당되는 기업들 또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선 어제 HD 조선해양 이제 3사 실적하고 전기차 숫자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다음에 트럼프와 중국의 대화 시점과 이번 주말 러우정전 대에서 또 한국 경제 성장률 반등하는 구리 알파벳, 넥스트라 에너지, 하나솔루션, LG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삼성 E&A, SK하이닉스, 현대마린엔진, 삼성 SDS, 삼성중공업, HK이노엔까지 이제 실적들이나 뭐 여러 이슈들 정리했고 전자공시는 현대미포, 현대차, KB금융, 기가비스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은 또 급등을 했고요. 예, 뭐 다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지출 견조하다고 하면서 반도체 급등했고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근데 아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또 한국과 미국 협상 시작했고 알파벳이 다행히 AI 자본 지출 있잖아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최악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올랐고 지버너바, 버티브 같은 이제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지출 전혀 변화 없다. 괜찮다. 이런 얘기.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엄, 뭐 브로드컴 다 급등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뭔 소리냐 지금 회의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랬지만 아마 협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런 얘기를 해도 시장이 악재는 아니었어요.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협상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발언이 서로 다르지만 뭐 협상하는 것 같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주요 투자은행들은 아직도 경계예요. 지금 경기 침체 온다. 근데 이미 그건 반영했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주가 박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했고 그래서 뭐 도이치뱅크, 브리지워터도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요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누가 줄인다고 했냐. 요거 저희가 그 카드 뉴스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곧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고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윌러 연준 이사가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근데 파월 의장은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윌러 연준 이사, 헤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위험하면 그냥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겠죠. 뭐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제가 봐도 아마 그 금리 인하 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WTS, LS증권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저희 HTS도 있고 뭐 저희 투원투게더 아시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여기 투원 WTS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 저희 투원투게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것 중에 여기 요겁니다. 기업과 월가 중에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카드 뉴스로 아까 그 적은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지출 줄일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반도체가 폭락했죠 월요일 날. 근데 관련 기업 CEO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 추유 안 줄어. 이제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렸죠. 지버노바의 CEO는 데이터 센터 지출 축소 조짐 전혀 없다. 성장하고 있다.
지금 이런 프로젝트 증가로 전력 수요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업화 시기와 맞먹는다. 서비스나우의 CEO도 AI 에이전트 서비스 수요 강력하다. 예, 이렇게 했고 버티브 CEO도 어제 말씀드린 클라우드와 콜로케이션, 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 센터 쪽이고 콜로케이션 임대 쪽인데 아주 강력한데 근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해도 다른 수요가 메꾼다.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하이닉스도 어제 그랬죠. 빅테크 기업들의 AI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 투자 지속된다. 조시파건, 엔비디아 수석이사가 오늘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 축소되는 건 난 못 봤다. 오히려 수요 증가한다. 잭 클라크, 엔트로픽 공동 창립자. 이분도 이제 여기 그 클로드 있죠. 클로드라는 이제 AI, 생성의 AI 이제 관련 기업인데 새로운 전력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 원전 50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예, 엄청난 지금 전력 수요를 느끼고 있다. 썬다피차의 구글 CEO도 올해 자본 지출 750억 달러 유지한다. 예, 밝혔어요. 원래 시장 예상이 720억인데 그대로 지출 축소 없다. 제미나이가 워낙 잘 나가요. 요새 구글 제미나이가 그 챗 GPT 못지않게 되게 잘 나갑니다. 누구 말을 믿을래요? 여러분은 어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모르죠. 정답은 없어요. 저 웰스파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시장은 요 기업들의 말을 오늘은 믿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랠리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거 아시죠? 어제 한번 소개해드린 거 그 민주당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는 중에서 이제 배당을 제공을 하면 분리과세하겠다. 종합소득과세 포함 안 시키겠다.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배당 성향 작년에 30% 이상인 기업 중에서 35% 이상인 것 중에 저희 뽑은 거예요. 배당 수익률 높은 걸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현대 엘리베이터 작년 배당 수익이 10.5인데 올해는 8.5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저희가 이런 퀀트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저희 투원투게더 보시면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작년에 36점인데 이제 배당 요 옆에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이건 작년, 이건 올해. 강원랜드, 제일기획, 삼성까지 10개만 뽑은 거예요. GS 오늘 제일기획도 뭐 실적 나쁘지 않더라고요. GS, NH투자증권, 영원무역홀딩스, SK텔레콤, LG플레이 이 기업들 중에 주가 못 오른 게 있다면 뭐 또 괜찮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로켓소포라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적어드렸는데 아까 저거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뉴스 여기 다 적어드린 거예요. 아침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말씀드리면 프랑스 원전기업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한수원의 원전계약에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기각해버렸어요. 뭔 소리 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할 것 같고 할로자임이 이제 우리 그 피하 주사 뭐냐면은 그 알테오젠이 머크에 이제 기술 수출한 게 정맥 주사 말고 피하 근육에 넣는 주사죠. 그럼 이거는 5분이면 맞아요.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머크가 잘 해가지고 이제 올해 10월에 FDA 승인 받을 것 같은데 할로자임이 경쟁사거든요. 알테오젠에 특허 소송 제기한 거예요. 얘들이. 예. 그래서 이거 무효다. 야, 너네 왜 우리 기술 도용했냐? 이런 거예요. 예. 알테오젠 측은 뭔 소리 하냐? 무효화될 가능성 없다. 예.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들하고 계속 파트너십 맺고 있다. 그래서 특허 소송 불확실성이 일으키지만 이런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모르고 알테오젠하고 계약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와 이제 미국이 통상협의했죠. 그래서 7월 8일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그때가 상호관세위의 마감일이니까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무역투자 조선에너지 이제 우리는 조선을 좀 제공하겠다고 언급을 했대요.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거 관세 좀 면제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만족감을 표시했대요. 조선업은. 근데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주고받았다고 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조선카드를 내밀고 LNG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받아내야 됩니다. 관세 면제를.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할지. 다음 달 15일 날 미국 대표가 또 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미중 무중 분쟁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기존의 발언과 달리 미중 실무회담이 시작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협상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시작됐고 오늘 장중에 보니까 그 중국이 미국의 그 반도체 있죠. 요거 그 반도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 125%를 이제 없앤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그 여기까지 이슈는 금방 10분 만에 다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부터
오늘 제가 좀 항상 그렇지만 이제 또 회의도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 조선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거다.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3사가 슈퍼 서프라이즈. 어제 실적 보셨죠? 난리가 났어요. 대박 고가 물량. 현대사모 영업이익률이 18.6%예요. 이게 정말 기록적인 거고, 그래서 조선해양 좋았죠. 그리고 가스선 매출 늘어나죠. 현대미포도 깜짝 실적. PC선이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이게 69%까지. 근데 이건 주는데 이게 고마진 선박인데 이게 줄지만 가스선이 또 이걸 메꾸고 그게 더 좋아져요, 사실. 그리고 내년엔 벙커링선 있죠. 이거는 마진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주가가 위로 솟은 거고, 아무튼 고가 물량이 팍팍 찍히면서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능률이 개선되면서 자동화 효과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상향 조정했고 적정 주가 올리고 이게 끝이 아닌 거죠. 탄소세 부과해서 환경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 중국 제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발주 문의가 많아졌고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올렸고 현대미포의 선호주 의견도 올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좋다 이렇게 일단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전기차 숫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의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1분기 유럽 전기차가 28%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잘 팔려요, 유럽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테슬라가 좀 역성장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좀 안 좋지 전체 전기차는 좋은 상황이고 또 전기차 점유율 10% 미만이었던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무려 72.5%, 68.9, 독일이 38.9, 영국이 42.6. 참고로 이제 그 현대차 기아는 합산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증가해서 26,000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히려 이제 이런 성장률엔 좀 못 미쳤던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유럽 테슬라는 완전 역성장하고 있는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 괜찮다. 그래서 요즘에 좀 배터리도 좀 살아나죠. 약간은 살아나곤 있는데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는 유럽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 이런 거는 어쨌든 좋은 뉴스죠.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러우 정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장례미사 참석한대요. 근데 트럼프와 교황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전 그랬나요?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탑다운 정상 대 정상끼리 만나서 협상하는 거 좋아요. 뭐 실무 협상보다 트럼프 먼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도자끼리 만나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하다라는 그런 걸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유럽 정상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다 싶은 거죠. 여기서 아마 러우 전쟁 언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가 키이우 있죠. 거기 우크라이나 여기를 좀 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을 맹비난을 했어요. 이례적으로.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도 참석을 하니까 예, 러우 전쟁 종전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또 괜찮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걸 한번 주말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고
충격적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수가 부진해요. 너무. 요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GDP의 근간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와 같은 내수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한국의 이 수출 증가율이 일부 회복돼도 경기도나 혹은 침체 구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건설 지출인데, 요것도 좀 안 좋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뭐라도 해야 된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예. Whatever it takes. 이게 옛날에 버냉키장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벤 버냉키는 2008년 금융위기를 얘기 때 그냥 돈을 무한정 풀어버린 연준 의장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연준 의장으로 불리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가 요즘에 오르는데 금은 좀 빠지고 있고, 근데 구리에 투자하려면 칠레 ETF 사를, 저도 이제 너무 이게 생소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이제 구리의 공급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고, 광산 개발 투자로 인해서 지금 공급이 증가하는 건 10에서 15년 후거든요. 그래서 광산들이 지금 계속 노후화되잖아요. 그래서 구리 함량도 지금 미달하고 있는데, 재활용 구리 공급은 지금 15%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고점이 11,500달러까지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나 구리광산 ETP 이런 걸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칠레 ETF를 좀 사자, 요걸 좀 언급을 해줬고, 뭐냐면 칠레 ETF가 저는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칠레, 예, 칠레 이제 상장된 아마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가 있대요. 근데 이제 구리값이 너무 오르면 구리 대체재인 알루미늄으로 수요가 붙어서 위가 막히고, 그 다음에 구리광산은 또 비용 부담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칠레 ETF를 사면 그런 어떤 그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지금 구리 산지라는 배경도 갖고 있지만, 구리광산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지만, 그 은행들이 많나 봐요. 그 ETF 안에. 그래서 구리값이 상승하고 광산들 투자가 이제 늘어난다면 이들의 대출 수요도 늘어나니까 좋지 않겠냐. 그걸 좀 언급한 것 같고, 구리산업 최대 수혜는 칠레계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출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칠레 ETF가 뭐,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ECH라는 티커래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iShares MSCI 칠레 ETF라는 게 있다고 실제 합니다. 예. 아무튼 요런 이제 뭐 정말 너무 이게 새로운 이게 아이디어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칠레 ETF라는 게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칠레는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값 상승을 생각한다면 뭐 타당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이제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 기업들 보고서가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해외 기업들도 계속 이제 적어 드릴 예정인데, 왜냐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봤잖아요. G 버노바, 버티브, 서비스나우, 이 CEO들이 했던 얘기가 다 나와 있었잖아요, 보고서에. 그거 보면서 느낀 게, AI 문제 없는데? 근데 어제 안 그래도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열렸는데 반도체가 그냥 다 급등해 버렸죠, 일찍. 예, 또 아마존하고 엔비디아도 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해외 기업도 중요한 것들은 계속 좀 거기서 뭔 얘기를 했나, 실적도 실적인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실적 보시면 일단 AI 오버뷰, 이제 검색에 AI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월간 사용자 수가 15억 명까지 늘어났고, 사람들이 유용성을 체험하며 계속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 클라우드도 인프라 에이전트 기반 AI 수요로 구글 클라우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이제 2.5, 구글의 그 챗 GPT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아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3억 5천만 명까지 사용자가 늘었대요. 지금 그 챗 GPT가 5억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의 평가도 정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다 피차이 이제 CEO는 차세대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클라우드가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하다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25년 전체 자본 지출은 이제 750억 달러 가이던스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출을 안 줄였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AI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이제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이 회사가 플로리다의 그 전력 회사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FPL. 얘가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신규 태양광 설비를 가동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데 미국 최대 규모의 포트폴리오 구축했는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럼프 시대에 태양광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사실 트럼프는 태양광은 안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 한참 하나솔루션이 너무 빠져가지고 15,000원 막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근데 뭐 방법이 있나요? 뭐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뭐 버티는 수밖에 없었고 딱히. 근데 그래도 태양광을 나쁘게 본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내용들을 딱 보시면 그 태양광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설비를 가동한 업체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기업 중에 NEER이거든요. 이것도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동을 했고 수주 잔고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18.8%.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이제 전력 수요가 엄청 늘 텐데 450기가와트 신규 전력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예요. 원전 450기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걸 보면. 예. 그 정도로 막대한 건데 천연가스만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 다 천연가스 얘기를 하는데 원전도 재가동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태양광, 육상, 이제 해상풍력은 트럼프가 너무 싫어해서 육상풍력은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이 가야 되고 여기에 ESS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ESS가 필요하다면 어제 테슬라 실적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태양광도 괜찮네. 천연가스 좋은 것도 알지만 우리가 천연가스만 좋게 볼 게 아니구나. 태양광도 좋고 ESS, 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배터리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이걸 하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SK가스가 기억나세요? SK가스가 미국의 법인 만들었잖아요. ESS. 예, 그 사업도 합니다, 실제. 합작법인 만들어서. 이게 다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다 이게 아이디어가 국내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미국 쪽도.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주요 기업들 다 간략하게 좀 뽑아봤습니다. 윤재성 연구원님은 2년 만에 투자 의견 올렸고 영업이익 어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영업적자 모듈도 축소됐고, 그래서 3만 원 오늘 한번 찍어버렸죠.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주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더 좋습니다. 1천억 정도 더 개선될 것 같고, 이 핵심은 내년까지 추정치를 올려버렸어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가시성이 확보됐다. 모듈 가격도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좋을 것 같다.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생각보다 좋대요, 지금. 예, 이걸 언급을 해주셨고, IBK 이동연구원님은 지금 미국 관세율이 상향돼서 아시죠, 이거? 예, 이 동남아 4개국 규제 들어가면서 수혜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현지 공장 지금 이제 만들어서 연말부터 가동하고요. 미래에셋의 이진호 김태형 연구원님은 미국 모듈 가격. 근데 이거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이분들이 다 뭐라 그랬죠? 다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솔루션 좋다. 언급을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다 좋다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 실적까지 이제 그냥 나오면서 정말 참 하나솔루션이 그 순식간에 주가가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올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모듈 가격은 퍼스트 솔라보다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더 빠르게 개선시키고, 출하량 전망치를 올린 게 미국 수입량의 70에서 80%가 동남아 거예요. 근데 얘는 못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그럼 그럼 공백을 누가 메꿔야 돼요? 미국에서. 미국 내에 38기가와트가 있는데 이 중에 퍼스트 솔라가 20, 한화가 8.4거든요. 근데 수요는 50이에요. 그럼 나머지 12기가가 부족하죠. 이걸 누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한테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권민규 박형우 연구원님이 이거 되게 잘 써주신 게,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실적이 예상보다. 근데 이거 나오기 하루 전에 보고서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쓰셨고, 예, 그 내용 그대로 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비수기에도 출하량이 늘었고, 특히 OLED, 대형 OLED는 TV예요. 여기도 수익성 좋아지고,
진짜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래요. 근데 정말 저도 LED 디스플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빠져가지고 좀 답답한데, 대형 OLED가 그 1분기 출하량이 21년 1분기와 같은데도 수익성은 개선, 그러니까 TV 쪽이 되게 수익성 좋아질 것 같고, 감가상각비가 끝난대요. 그럼 비용이 확 줄고요. 그 다음에 애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관세 때문에. 근데 애플 관세 때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아마, 아니, 애플이 한 건 아닌데 아까 뉴스를 잠깐 봤거든요. 애플이 내년부터 그 미국 이제 전체 아이폰의 22%가 미국에서 판매돼요. 그 물량은 다 인도에서 만들 거래요. 중국 관세 때문에 바꾸겠다면, 그러면 그 영향도 제한적인 거죠. 그죠? 예. 인도랑은 또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LED 디스플레이 우려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 가격에서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북미 고객사 관세 영향으로 인한 변화도 없고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제 LG도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회복되길 좀 기대해보고, 이 키움의 김성원 연구원님도 하반기 강력한, 똑같은 의견입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 예, 그 다음에 POLED, 요거 이제 패널, 요게 이제 아마 애플 아이폰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출하량이 증가하고, WOLED가 저거 화이트 기반인데, 저게 TV에 들어가는 거예요. TV요. 저게 감가상각, 여기 똑같죠. 감소. 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 공장이 감가상각 종료되고 흑자군요. 그 다음에 이제 LCD 공장 팔아서 약간 차입금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좀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울투자의 유진영 연구원님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예,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좀 조심하자는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유지용 연구원님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지용 연구원하고는 이제 예전에 유지용 연구원이 저희 회사 다녀서 되게 좀 친해요. 친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아요. 잘 또 워낙 바쁜 친구니까. 근데 이제 유지용 연구원 제가 요즘에 보고서를 보니까 왜 이렇게 현대차 세게 쓰지? 좀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유독 혼자 세게 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실적 보고도 그 기대치 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차값이 오를 거래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인센티브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누구나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하죠. 관세 충격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의견이 맞고 안 맞고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뭘 걱정할 게 있냐. 이미 관세 때문에 다 빠져버렸고, 관세가 안 좋을 거라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대차에 뭐 안 좋다는 거 다 알죠. 그죠?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단은 단단해요. 하단은 되게 단단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배당 그 현대차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8% 나옵니다.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그러면 바닥은 편한 거예요. 단 언제 갈까? 이거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구간은 맞는데, 이걸 당장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선택은 아니죠. 현대차가 당장 갈 만한 건 없잖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해야 되겠죠. 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싼데 이럴 때 투자하지 언제 하겠냐. 이렇게 쌀 때 해놔야지. 나중에 로봇 이슈도 반영될 거고, 뭐 배당 받으면 되니까. 나는 당장 수익 내고 싶다. 그럼 뭐 재미없는 거죠. 그 결정이죠. 장문수 연구원님은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 GM, 웨이모, 도요타랑도 협력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창출 능력도 확보가 됐고, 네. 그 다음에 환율도 높기 때문에 괜찮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미국에 나가게 되고, 이번에 미국에 신규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 관세 피해 취소할 수 있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성장 요인이 할인을 해소시킬 거다.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은 조금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바닥이다. 근데 아무런 색깔이 없다. 무채색이다. 그러니까 주가 그냥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려면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림을. 예. 그래서 그게 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ER 3.7배로 역사상 최저니까 여기서 뭐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별로. 예. 근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려면 관세 우려가 해소되고 스마트카 기술에 대한 그 가속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 PER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은 좋은데 이 PER이 못 올라가니까
주가 부진하다. 그걸 보여줄 때 간다. 그러니까 급할 거 없다. 그런 논지라고. 그러니까 다 다르죠, 의견들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님 월채 뭐 2차전지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맞았죠, 실제 그게 정확히 잘 맞추셨고, 주가 하방 압력 되게 제한적이고, 근데 이분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 포스코 퓨처엠 여기서 나쁠 거 뭐 있냐. 예. 이번에 실적 생각보다 더 괜찮았어요, 양극재 부분. 예. 재고 조정 마무리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했어요. 31%나. 메탈 가격 떨어진 것도 중단. 다 좋은 뉴스입니다. 이걸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바닥은 나온 거죠. 이런 내용들 보면. 예. 금속 가격 떨어져 이제 그 안정화됐으니까. 그래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고, 양극재 매출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가 하방 압력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거든요. 그럼 2개 분기 연속 흑자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다만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기업 가치 12조 나오는데 지금 1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 별로 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립 대신에 바닥. 예. 이 얘기는 뭐죠?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한번 빠지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은 나쁘지 않다. 다만 오르기 위해선 조금 더 뭔가 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원래 이 삼성의 장정원 연구원님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2차전지. 근데 이분도 목표 주가 올려버렸습니다. 뭐 엄청 좋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음극재가 비중, 저번에 공시 보여드렸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 회사 만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구형 흑연 있죠. 그거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되게 좋은 뉴스고 좋은 공시고, 다만 이제 그 미국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니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양극재 추락이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이지만 목표 주가 올렸고, 한마디로 어쨌든 뭐 이제 많은 악재는 반영된 것 같은데, 다만 미국 비중이 높아서 미국 정책 리스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 E&A는 좀 아쉬운 게 화공 있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비화공이 뭐냐면요, 그 외 삼성그룹에서 받는 물량이 있어요. 삼성전자 공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예, 그룹 계열사 물량 있죠. 공장 채워주는 거. 그게 매출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 근데 하반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6공장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혜를 예상하고, 전자도 좋아지면 좀 낫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하려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벤트가 좀 나와야 된다. 지금 가이던스인 수주 이런 것들은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냥 좀 재미없다. 그러니까 크게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근데 예, 오르기 위한 뭔가 필요하다. 근데 문경원 연구원님은 비화공 아쉽지만 이미 주가 저점 찍었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해보자. 이런 사우디, 카타르 이런 것들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3조 원 내에 순연금 갖고 있고, 이런 거 좀 많이 돌려주면 안 돼요? 배당으로. 주주환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역대 최저 수준의 PER 보면 뭐 바닥이다. 예. 그러니까 바닥이란 얘기고, 자, 하이닉스가 참 제가 이제 보고서 읽어보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주가 하락한다가 아니라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이승우 연구원님은 일단 그 실적 좋은 건 맞죠. 근데 상반기는 관세 때문에 미리 선제적 수요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 하반기에 역풍 분다. 그거 배제할 수 없다. 내년에 이익이 올해보다 줄 거래요. 올해 31조인데 내년에 23조. 그러면 아, 피크아웃이구나. 2분기가 피크아웃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높아 보이고 습관적인 증익도 경계해야 된다. 근데 또 약간 또 좋은 얘기도 해요. 한편으로 반도체 주가들이 그래서 빠진 거 아니냐, 40%. 그래서 한마디로 바닥인데 내년에 감익하니까 여기서 좀 답답하다 뭔가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에셋에서 김영건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싼 건 맞는데 유연하게 보자. 예.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AI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세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싼 건 안다. 근데 목표가를 또 낮췄어요. 신영증권의 박상우 연구원님은 하반기 불확실성 대비 비슷하죠. 다 하반기 불확실하다.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주문 때문에 이번 2분기까지 실적 좋겠지만 하반기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 전망을 36.8조에서 26조 낮췄습니다. 다 비슷하죠. 예, 관세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안 좋다. 예, 이익률 해소 불가피하다. 그리고 근데 물론 관세 정책이 철회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송명석 연구원님은 아직도 중립 의견이에요.
목표 주가도 낮췄고 미국발 경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상반기에 성구매 효과가 생기면 하반기는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죠. 바닥이다. 그래서 낮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 단 오르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선우 연구원님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차별화된 선도력을 갖고 있고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좀 이 의견들을 좀 약간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시장이 미국의 관세 부과, 그로 인한 반도체 선구매, 그러니까 1, 2분기가 좋은 게 미리 당겨서 수요가 늘어난 거죠. 이거에 매몰돼 있대요, 시장이 지금. 너무 그 생각에. 사상 최대 분기 이익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피크아웃.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하방 압력이 있잖아요. 근데 메리츠 증권은 그렇게 안 본다. 사이클 판단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예, 메리츠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보자. 공급은 준다. 그러니까 이 김성현 연구원이 계속 강조했던 게 옛날부터 공급 준다. 공급 안 늘린다. 그래서 사이클 크게 안 꺾인다. 근데 실제로 맞긴 맞았어요. 이번 낸드 보니까 하이닉스가 낸드 좋다고 했거든요.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급을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맞추신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 확보 물량에 최소 투자만 하기 때문에 업사이클 내년까지 이어지고 하반기 최대 실적 경신. 완전 다른 얘기하죠. 소수 의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우 연구원이 의견이 많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막 관세 막 이런 공포 피크아웃 있는데 정반대 얘기를 해요. 내년까지 업사이클, 하반기 최대 실적. 근데 많은 분들은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 내년 안 좋다. 예. 이것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죠. 하이닉스가 어떤 의견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설사 이 앞선 의견이 맞다고 쳐보자고요. 여기. 예. 상반기가 고점, 하반기 내년까지 꺾인다. 그래도 이미 그거 반영해서 주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크게 빠질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김선우 연구원님 의견이 맞으면 주가는 급등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수 의견이라 시장이 아직은 요 의견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밀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은 현대마린엔진 뭐 실적 좋았어요. 그래서 12.4% 영업이익률 좋았고 엔진 마진도 좋고 엔진 수주 보면 중국까지 늘어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중국. 엔진 부품도 국산화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삼성 SDS도 어제 실적 되게 좋았습니다. 그죠?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IT 서비스 사업 클라우드 매출액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물류 사업 실적 개선되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이 IT 서비스 매출액 대비 40.8%나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성장하는 거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라우드를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이 사업은 이제 그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PU도 임대해 주고. 그래서 매출액이 실제 42%나 증가했어요. 동탄에 데이터 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율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삼성 SDS의 물류 사업 마진을 개선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이 공급망을 메꿔야 되죠. 이게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무역 상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상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근데 삼성 SDS도 물류 사업이에요. 대행해줘요. 그래서 이게 수출 같은 거 대행해주고 그런 사업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김소영 연구원님은 그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세는 반등을 확인했고 견조한데 하반기에도 이제 동탄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일단 매출액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클라우드가 올라오는데 비중이 수익성 개선이 생각보다 적고 그러니까 브리티 코파일럿하고 패브릭사 뭐냐면은 이제 그 AI 서비스예요.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요게 실적이 상향 조정될 여지보단 하향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하향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PER 11배로 경기 침체 및 IT 투자 지출 축소 우려가 대부분 반영됐다.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는 긍정적, 여기는 약간 이 부분이 아쉽다. 예,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이면 좀
주가 빠진 지금 상황에선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삼성중공업. 요거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여기 한투에서 쓴 건 아닙니다. 그 텔레그램에 이게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보면 여기 다 파티하고 있죠. 보이세요? 여기 다 술자리 파티하는데 삼성중공업 혼자 저러고 있대요. 주주분들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이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중공업 오늘 이제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막판에 열받죠. 예. 중공업 주주분들은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근데 왜냐면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했어요. 18.3%나. 그러니까 이제 실명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근데 이 격려한 거예요. 직원들 격려비, 특별 격려금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거 빼면 기대에 부합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해양 매출 좋았고 상선은 조업일수 영도 있고 상선은 아직은요 옛날에 저가 수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현대미포 기억나세요? 작년 4분기에 현대미포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해 그러니까 1월인가 2월에 주가 박살났죠. 1분기까지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아서. 약간 그 현대미포의 향기가 나죠. 네, 미포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격려금 지급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여기 그 최강시 연구원님이 오히려 이런 실망이 나오면 매수하자. 이게 왜냐면 그 상선 비중이 25%인데 상선이 옛날에 저가 수주 물량이 아직 많대요. 그러니까 이때요. 요게 남아있으니까 요게 좀 안 좋죠. 근데 언젠가 없어지고요. LNG도 지금 50% 차지하는데 전체 10% 이 중에 50 중에 10이 고가 물량이고 40%는 저가 물량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2분기부터.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때 투자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우실 필요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런 짤을 만드는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HK이노의 이제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상해있고 어제 상한가 갔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 파트너 3사의 성공 발표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뭐 데이터는 더 나중에 발표할 것 같고요. 임상 성공 확률도 올라갔고 침투율 올라갈 것 같고요. 환율도 올라갔으니까 좋을 것 같고 아마 5월이나 10월에 데이터 발표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올해 4분기에 아마 신약 승인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가 열려버렸고 국내는 요 P캡 그러니까 3세대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죠.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위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막 불편하죠.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그거를 진정시켜주는데 저 3세대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막 대웅제 종근당인가 대웅제약하고도 막 이게 아마 대웅제약이 맞아요. 또 나와가지고 치열한데 미국은 요 회사 하나만 지금 승인받아요. 팬텀 파르마, 복켄자 요거거든요. 요게 유일한데 요게 지금 잘 돼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특허가 빨리 끝나면 안 좋잖아요. 복제약이 들어오니까. 근데 2032년까지로 이제 해달라. 지금 2030년까지 돼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청원을 했어요. 특허 연장해달라고. 6월에 나오니까 저게 연장이 되면 당연히 이노엔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유럽은 아직은 3세대 제품이 없어요. P캡이.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아직은 침투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란성 환자가 많대요. 미란성은 위에 그 염증이 있는 거. 비미란성은 뭐죠? 염증이 없는 겁니다. 미란성이 더 비싸요. 근데 유럽은요 비미란성이 훨씬 많대요. 근데 비미란성은 HK 이노인이 장점이에요. 예, 이미 임상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비미란성. 예.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이 다케다의 P캡 미국에 승인받은 요거는 비미란성 적응증을 확보를 못했어요. 예. HK 이노인은 일단 성공했거든요. 그 유럽에서는 이노인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뭐 올해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많았지만 이제 기업 많았지만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공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미포 이제 컨테이너선 두 척 수주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포도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릴 건 없고 LNG 벙커링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대형 선사들이 중국의 선박을 발주한 걸 취소하고 있고 현대미포 반사익 시작됐고 반복건조 외국인 인력들 숙련도 향상. 예, 단기 주가는 너무 올라 좀 경계되지만 뭐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어제 기존 계획대로 이제 자사주 소각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KB금융은 장내 매수 소각 이것도 이제 예전에 아마 장내 매수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공시했고, 기가비스는 이제 김종준, 요것도 참 주가 안 좋지만 유리기판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수 단가는 24,000원에 1억 4,400만 원, 여기 사내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올라왔고요. 예, 뭐 탄력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괜찮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좀 좋은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위는 좀 막혀 있습니다. 뭐 관세가 없어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위는 약간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샀네요. 웬일입니까? 예, 드디어 외국인이 못 참고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조선주고, 뭐 하나오션이 9만 원 갔고요. 현대, 삼성중공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HBM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AI 지출 흔들림 없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요즘에 분위기 괜찮고, LNF가 올라오고, CXL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좋았습니다. 피팅주, 반도체 장비주, 리노공업 11%나 올랐고, 2차 전지 다 좋았어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재료주도 요즘에 분위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니켈 관련주, 엔터주도 오늘 일부 올랐습니다. SM이 한 4% 오늘도 올랐고, 원전주도 좋았고요. 풍력도 요즘에 좋아요. 이제 국내 해상 풍력입니다. 여기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으로 좀 최근에 분위기 괜찮은 거고, 유리기판도 좋았고요. 뭐 YC캠, 캠트로닉스, JNTC 좋았고, 조선기자재 오늘은 이제 삼형엠텍이 올라갔어요. 저번에 한번 공시 소개해드렸죠. 마린엔진, 케이프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맞아요. 케이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안 가냐. 근데 이제 좀 움직이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그 증권주랑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양전기도 좋았고, 예, 아무튼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튬주 좋았고, 자율주행차도 오늘 이슈가는 나온 것 같은데 MLCC 조금 올랐고요. 예, 전선주도 오늘 LS가 좋았습니다. 항공주도 정말 답답한데, 항공주 참 안 가요. 바닥 같긴 한데. 아이폰 관련주, 예, 뭐 LX세미콘도 오늘 실적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실적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월요일날 좀 말씀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좀 빠진 거는 관광업체 알래스카 왜 빠진지 아시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하겠다. 동양철강 그때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올라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수요일날.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모르고 이거 그냥 이슈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악재가 나왔죠. 일단은 다시 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카카오는 왜 빠졌냐면 SK텔레콤이 카카오 지분을 정리해버렸어요. 아침에 공시 딱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 알림으로 저희 투원투게더에 일단 올려드렸거든요. 이제 빠진 이유. 그래서 카카오는 그 SK텔레콤 지분 매각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네. 그게 좀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에요. 바이오는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알테오젠 이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났고, 오늘 대체로 올랐지만 조선주의 뜨거운 강세가 뭐 지칠 줄 모르고, 카카오는 악재가 있었고, 수급 악재라 뭐 그거는 펀더멘탈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 2차 전지도 좋았고, 효성중은 실적 좋았고, 알테오젠은 뭐 아시죠? 알테오젠 잘못이 아니고 거기 경쟁사가 특허 걸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노이즈 나온 거죠. 뭐. 근데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빠졌고, 오늘은 반도체, 엔터, 2차 전지가 다 주도를 했고, 실리콘투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HK이노에는 하루 만에 또 어제 이럴 거면 왜 상한가에 갔나요? 그죠? 예. 근데 내용이 좋은 거죠. 좋은 내용이라. 예. 다만 와,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안랩은 좀 빠졌고, 네. 휴원스 글로벌 빠졌고, 네. 그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나그룹의 날입니다. 뭐 하나솔루션 10%, 현대중공업, 하나비전까지 다 올랐고, 동양철강, OCI홀딩스는 괜찮았는데요. 글쎄요, 오늘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빠졌고, 같은 태양광인데, 한미반도체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유비벨록스, 대보마그네틱, 퀄리타스판, 반도체 뭐 2차전지 좋았고, 빠진 건 주로 이제 그 약간의 뭐죠? 일부 바이오 쪽하고, 예, 정치 테마랑 아까 HK노인 어제 이제 과하게 좀 오른 데 따른 반작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차트 분석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정말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 이게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 차트 분석은 내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그 실적 발표 4분기 작년. 근데 다 해야 되는데 제 몸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올라오고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혹시 또 강연회에서 뵐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